40년간 일만 했는데 퇴직 후 구박만 하는 아내,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마트 다녀올까? 당신은 왜 집안일 하나도 안 해? 돈도 못 벌면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는 40년 동안 일했어.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 친구 남편은 연금도 많다는데. 당신은 뭐 했냐? 여보, 우리 좀 대화해보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대화, 쓸모없는 사람과 뭘 대화해? 앞으로는 당신 알아서 살아. 결혼 생활을 40년이나 한 제가 왜 이혼을 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온 그가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겪는 문제죠. 집에만 있는 남편이 되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김철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철수 씨는 1980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가 24살이었죠. 철수 씨의 직장 생활은 그야말로 모범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신입사원 시절부터 야근은 기본이었고요. 주말 출근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직장인들은 모두 그랬죠. 회사가 집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결혼은 1985년에 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영희 씨와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죠. 철수 씨 29, 영희 씨 26이었습니다. 신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 씨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고생 많았다며 격려해 주었죠.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빨리 씻고 밥 먹어.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1987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1990년에 둘째까지 낳으면서 철수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아이들과 당신을 위해서. 철수 씨는 승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식도 빠지지 않았고 상사의 부탁이면 주말 골프도 마다하지 않았죠. 1990년대는 철수 씨에게 승진의 시기였습니다. 대리, 과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접대 골프나 회사 행사로 바빴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빠 역할을 하나도 안 해. 아이들이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미안해. 하지만 돈을 벌어야 아이들 키울 수 있잖아. 돈만 벌면 뭐해?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이런 다툼이 잦아졌지만 철수 씨는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철수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정리해고당할 때 철수 씨는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었죠. 여보,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더 일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다른 집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때만 해도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큰아이는 의대를 꿈꾸고 있었고 둘째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둘 다 돈이 많이 드는 분야였죠. 여보,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래도 아이들 교육은 투자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철수 씨는 부업까지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염, 고혈압, 당뇨병까지 생겼죠. 여보, 병원 좀 다녀와.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철수 씨는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2010년 철수 씨는 드디어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이사가 된 것이죠. 연봉도 크게 올랐고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 우리 친구들 아빠 중에 임원은 아빠뿐이야. 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좀 여유로워지겠어. 영희 씨도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임원이 되면서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술자리도 늘어났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 직원들과의 회식, 임원진 모임까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더욱 늦어졌죠. 또 술 냄새 나네. 매일 이러면 어떻게 살아?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일이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큰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철수 씨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들의 말에 철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2017년에는 둘째 딸도 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드디어 집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자. 철수 씨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반응은 냉담했죠. 아이들도 없는데 뭐라고 살지? 영희 씨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허전함이 컸죠. 그리고 40년 가까이 일만 해온 철수 씨와 대화할 공통의 화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은 일 얘기밖에 몰라. 그럼 뭘 얘기하면 좋겠어? 모르겠어. 예전엔 아이들 얘기라도 있었는데. 부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19년 철수 씨는 63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았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상사의 말이었지만 사실상 퇴직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40년간의 긴 직장 생활이 끝난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막함이 있었죠. 여보, 회사에서 퇴직하래. 그래?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영희 씨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 아이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아직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충분하긴 뭘. 다른 집들은 연금이 훨씬 많던데. 영희 씨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2020년 3월 드디어 철수 씨의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송별회를 하고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했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 그러게. 부러워.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퇴직했어. 앞으로 우리 시간이야. 그래. 그런데 앞으로 뭘 할 거야? 일단 좀 쉬고 싶어. 40년간 쉬지 않고 일했잖아. 쉬기만 할 순 없지. 뭔가 해야지. 영희 씨는 철수 씨가 집에서 빈둥거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평일 오전에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이런 게 여유구나. 철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에 있는 철수 씨를 보며 영희 씨의 불만이 쌓여갔죠. 당신 매일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TV만 보고. 좀 쉬면 안 돼? 40년간 일만 했는데. 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집안일이라도 해.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40년간 집안일은 영희 씨 몫이었으니까요.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면 배우면 되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설거지, 빨래 널기, 청소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서투를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설거지도 이렇게 해? 기름기가 다 남아있네. 처음이라 그래. 천천히 배울게. 천천히? 언제까지 천천히? 영희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 돈도 못 벌면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영희 씨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내가 40년 동안 혼자 다 했는데. 그래도 나는 밖에서 돈을 벌었잖아.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철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괴로워졌습니다. 밥 좀 적게 먹어. 운동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배가 고픈데.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해. 건강에도 안 좋고. 매 끼니가 눈치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였습니다. 내 친구 남편은 연금도 많고 퇴직 후에 작은 사업도 시작했다는데. 나도 뭔가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생각만 하지 말고 해. 김 여사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차렸대. 그런 건 자본이 필요해. 자본? 퇴직금 있잖아. 그것도 아껴 써야 한다고? 영희 씨는 철수 씨를 다른 남편들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철수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에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죠. 나가서 좀 돌아다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어디를 가? 경로당이라도 가든지 공원에서 운동이라도 하든지. 철수 씨는 경로당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소외감을 느꼈죠. 아, 새로 오신 분이네. 어디서 일하셨어요? 회사에서 임원을 했습니다. 아, 그럼 연금 많이 나오겠네요. 부럽습니다. 연금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돈 얘기뿐이었으니까요.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일만 했던 철수 씨에게는 취미나 특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골프 치세요? 아니요, 접대 골프 말고는. 등산은요? 체력이 안 돼서. 그럼 뭘 좋아하세요? 철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영희 씨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죠. 또 빈손으로 왔네. 장이라도 봐오지. 뭘 사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철수 씨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가 또 구박을 하자 철수 씨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평생 일했어. 40년간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 안 했지? 주말에 일해도 이해해줬지?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왜 나를 실패자 취급하는 거야?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곧 맞받아쳤습니다. 40년간 일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당신 의무였어. 나도 40년간 집안일 했는데 내가 뭐 특별 대우 받았나?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편하게?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온갖 집안일 하는 게 편한 거야? 그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버는 것보단 나았을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집에서 애들 키워볼 걸 그랬어. 두 사람은 40년간 쌓인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고마워해 줄 줄 알았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희생? 당신이 원해서 한 거 아냐? 나도 결혼 전에는 직장 다녔어. 당신 때문에 그만뒀지. 그럼 지금이라도 일을 해. 지금 나이에 무슨 일을 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대화다운 대화는 하지 않았죠. 철수 씨는 더욱 위축되었고 영희 씨는 더욱 매정해졌습니다. 밥 해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고마워. 고맙긴. 당신 목도 해준 건데. 영희 씨는 철수 씨를 마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철수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보려 했지만 40년간 일만 하느라 가깝게 지낸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넌 어때? 나는 사실 아내와 좀 안 좋아. 아, 그래? 퇴직하면 다들 그런다더라. 조금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마지막 노력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제주도라도. 여행? 돈은 누가 내는데? 내가 낼게. 아직 퇴직금이 있잖아. 그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나중에 병원비로 쓸 돈인데. 가끔은 즐겁게 살아야지. 당신은 참 한심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영희 씨는 철수 씨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철수 씨는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더 꼼꼼히 했죠. 여보, 오늘 내가 저녁 만들어봤어. 맛없겠다. 라면이나 끓이지 그랬어. 한번 먹어보고 말해줘. 먹어보나 안 먹어보나 뻔하지 뭐. 영희 씨는 철수 씨의 노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당신 나이에 편의점? 창피하지도 않아? 그럼 뭘 하면 돼? 모르겠어. 당신 알아서 해. 영희 씨는 철수 씨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죠. 할 일도 없고 아내는 차갑고 미래도 막막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일할 때는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고 식욕도 떨어졌죠. 여보, 나 요즘 잠이 안 와. 나도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와.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상담? 그런 거 할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써. 영희 씨는 철수 씨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절 너무 차갑게 대해요. 퇴직 후 많은 부부가 겪는 문제예요. 부인과 대화를 늘려보세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럼 먼저 당신이 변해보세요. 집안일도 더 하시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상담사의 조언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자녀들에게 하소연해보기로 했습니다.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아들아,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 왜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야, 엄마와 사이가 좀. 아, 그거요? 제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은퇴한 아버지들 다 그런데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빠, 그냥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엄마도 힘들어 하시니까. 아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말해봤죠. 딸아, 아빠가 요즘 엄마와 잘 안 돼. 아빠, 엄마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40년간 혼자 집안일 다 하셨는데 갑자기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갑게 할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빠가 먼저 양보하세요. 자녀들은 모두 엄마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바쁜 사람, 엄마는 모든 걸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죠.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영희 씨는 냉담했죠. 병원 가세요. 여보, 같이 가줄 수 있어? 나도 바빠요. 혼자 가세요. 철수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독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영희 씨는 간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물 좀 주면 안 될까? 거기 부엌에 있어요. 직접 가져다 드세요. 몸이 너무 아픈데. 나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집안일 했는데. 철수 씨는 혼자 끙끙 앓으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구나. 회복된 후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플 때도 이렇게 차갑게 대할 거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다시 생각하기? 그럼 어쩌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어쩌라고? 앞으로는 당신 알아서 살아. 영희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내가 퇴직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해야 하나? 4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정말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철수 씨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혼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갑자기 웬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간 생각해 본 거야. 나이도 나이인데 이혼을 왜 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잖아.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기억해? 쓸모없다, 실패자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났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돼? 4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한테? 그래도 이혼까지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 문제가 있었죠. 퇴직금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반반씩 나누는 거 아냐? 내가 40년간 집안일 했으니까 내 몫이 더 클 거야. 영희 씨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아들아, 아빠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이 나이에 이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문제지. 엄마도 잘못이 있지만 아빠가 먼저 양보하시면 안 돼요? 40년간 양보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딸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도 이혼은 너무. 너희들은 이제 다 컸고 아빠도 남은 인생을 생각해야지. 자녀들의 만류에도 철수 씨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이혼이 성사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이미 성인이지만 위자료 등을 정하는 과정이 복잡했죠. 결국 집은 영희 씨가 갖고 철수 씨는 퇴직금의 일부와 월 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철수 씨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원룸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운 기분보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첫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박하지 않네. 아침에 늦잠을 자도 TV를 봐도 라면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책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죠. 이런 게 여유구나.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 철수 씨는 진정한 휴식을 느꼈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 그리고 몇 달간의 부부 갈등으로 지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죠. 공원에서 운동하는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부담 없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구박받을 걱정이 없으니까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요리를 따라 만들었죠. 오늘은 김치찌개에 도전해볼까?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뭔 구박을 들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이게 진짜 퇴직 생활이구나. 6개월 후 철수 씨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는데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어떤 책을 읽으세요? 역사책을 좋아해요. 젊을 때는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야 책을 읽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미 씨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10년째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어떠세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는데 비슷한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철수 씨와 달리 긍정적이고 활발한 분이었죠.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철수 씨는 그런 정미 씨의 마인드가 좋았습니다. 정미 씨와의 만남은 철수 씨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0년간 직장에서만 살아온 철수 씨에게 정미 씨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죠. 등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등산을.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60대에 시작했어요. 정미 씨의 격려로 철수 씨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이 늘면서 즐거워졌죠. 산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죠? 이런 게 진짜 힐링이에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랐습니다. 정미 씨는 철수 씨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40년간 정말 고생하셨네요. 존경스러워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거잖아요. 영희 씨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철수 씨의 노고를 정미 씨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혼하시길 잘했어요. 그런 사람과 살면 우울증만 걸려요. 정미 씨의 말에 철수 씨는 위로받았습니다. 1년 후 자녀들이 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아빠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있거든.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혼자가 아니야. 좋은 분들과 어울리고 있어. 철수 씨는 정미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재혼 생각도 있으세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딸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나 알아요? 모르겠다. 연락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요즘 많이 후회하신다고 해요. 후회? 아빠가 없으니까 외롭다고,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철수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이 좋아. 서로 상처만 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사실 영희 씨는 철수 씨가 떠난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모든 공과금을 혼자 챙겨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철수 씨가 다 처리했던 일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다 혼자 했구나.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는 것도,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졌습니다. 철수 씨의 연금 절반을 받긴 했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집은 내 거니까. 하지만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눈치가 보였죠. 영희야, 혼자 어때? 외롭지 않아? 괜찮아. 자유로워서 좋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철수 씨가 독감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정미 씨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철수 씨,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정미 씨 덕분에 카메라까지 배우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40년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죠. 사진에 꽤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취미가 있었을 줄 몰랐어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정미 씨는 항상 철수 씨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편 영희 씨는 더욱 외로워져 갔습니다. 건강도 나빠졌는데 혼자 병원에 다니는 것이 힘들었죠. 철수가 있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찾아왔지만 그들도 바빴고 예전처럼 자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너희들도 잘 살아라.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쓸쓸해져 갔습니다. 3년 후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식에서였죠. 아빠, 엄마, 오늘만큼은 사이좋게 해주세요. 아들의 부탁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서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영희 씨는 많이 야위어 보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너는? 나름 잘 지내고 있어. 철수 씨는 정미 씨도 소개했습니다. 정미 씨예요. 좋은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모를 질투심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철수 씨가 행복해 보여서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 너도 건강하게 지내. 미안했어.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다 지난 일이야. 철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그 후 철수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정미 씨와의 관계는 결혼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지내는 관계였죠. 철수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어때요? 아주 좋아요. 부담 없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그죠? 나이 들어서는 이런 게 최고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원할 때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철수 씨는 사진 작품으로 지역 전시회에 입선하기도 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미 씨 덕분이에요. 격려해 주셔서. 아니에요. 철수 씨의 재능이죠. 40대에 시작했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 덕분이었죠. 이제야 진짜 은퇴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철수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영희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40년간 철수 씨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었죠. 특히 철수 씨가 퇴직한 직후 가장 위로가 필요했을 때 오히려 구박을 했던 것이 가장 미안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사실 영희 씨도 막막했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철수 씨가 집에 계속 있으니 답답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철수 씨를 미워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계획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나도 그때 좀 참을 걸 그랬어. 남편 없으니까 어때? 힘들지? 힘들지.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친구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당신 고생이 많으니까 내가 집안일도 도와줄게. 고마워. 하지만 당신도 직장에서 힘들 텐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우리 아빠처럼 혼자만 희생하면 안 돼. 아들은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겠어. 엄마 아빠는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 맞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게 되었죠. 우리도 은퇴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자. 그래야겠어. 아빠처럼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면 적응이 힘들 거야. 부모의 실패를 통해 자녀들은 더 현명해졌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정미 씨와 함께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죠. 사진 동호회에서는 선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새로 은퇴한 분들에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설정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40년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수 씨의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건강도 68세 나이에 비해 아주 좋았습니다.
철수 씨, 정말 젊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최고죠. 영희 씨는 혼자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혼자 살아도 할 일은 많구나. 하지만 여전히 철수 씨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40년간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의 구박에 시달려야 했고요. 하지만 이혼 후에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죠. 오늘은 뭘 할까? 매일이 새로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미 씨와의 만남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등산 갈까요? 좋아요. 날씨도 좋네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부담 주지 않는 관계였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단순하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외롭게 죽는다더라. 자식들한테도 짐만 된다던데.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철수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것보다 불행하게 사는 게 더 나쁘죠. 자식들도 제 아버지가 행복한 게 더 좋다고 해요. 처음에는 눈치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정미 씨 같은 분을 만나면서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정미 씨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점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이혼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철수 씨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70세가 가까워질 무렵 철수 씨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 실력이 늘면서 개인 전시회를 열고 싶어졌죠. 정말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40년간 못 해본 거니까. 정미 씨는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1년간 준비해서 드디어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죠.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재능이 있었을 줄 몰랐어요. 70세의 개인전이라니 존경스러워요. 자녀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희 씨도 왔습니다. 축하해. 정말 멋있다. 고마워. 와줘서. 서로 어색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동반자로서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격려해 주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철수 씨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철수 씨는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결론은 예였습니다. 만약 영희 씨와 계속 살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구박받으며 위축된 채로 살았을 테니까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정신적인 학대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철수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와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철수 씨, 우리 여행 한번 길게 다녀볼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유럽은 어때요? 평생 못 가본 곳이잖아요. 두 사람은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0년간 일만 하느라 가지 못했던 여행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게 진짜 인생이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영희 씨도 혼자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후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철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감은 퇴직하고 나서 더 자상해졌어. 집안일도 도와주고. 부러워. 우리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해. 그래도 함께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은 혼자인데. 영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욱 철수 씨가 그리워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야 할 때마다 철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감수해야지.
영희 씨는 체념했습니다. 철수 씨와 정미 씨의 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죠. 저희 부부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젊은 부부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철수 씨와 정미 씨는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결혼이 전부가 아니네요. 서로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형식보다는 내용이죠. 두 사람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철수 씨의 단점도 정미 씨의 단점도 모두 포용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었습니다. 40대에 했던 결혼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였죠. 경제적 필요나 사회적 압박이 아닌 순수한 마음의 교감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남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철수 씨는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철수 씨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조언도 인상적이었죠. 부부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구속하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해요.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75세가 되던 해 철수 씨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사진집을 출간하기로 한 것이죠. 제2의 인생, 새로운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이었습니다. 5년간 찍은 사진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았죠. 출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철수 씨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사진집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75세의 첫 사진집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사진마다 인생의 깊이가 느껴져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나요? 잃을 게 없잖아요. 이미 충분히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해야죠. 철수 씨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미 씨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철수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도전해 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했죠. 아빠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혼하시길 잘하셨어요. 엄마와 계속 살았으면 둘 다 불행했을 거예요. 자녀들의 인정을 받으니 철수 씨도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 할아버지 중에 사진 찍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에요. 할아버지, 저도 사진 가르쳐 주세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영희 씨와도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게 되었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만나면 인사는 나누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너도. 서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80세가 가까워오면서 철수 씨는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거든요. 정미 씨, 우리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앞일을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서전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40년의 직장 생활, 그리고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미 씨의 격려로 1년에 걸쳐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자녀들도 적극 도와주었죠. 아빠의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아버지를 둬서 자랑스러워요. 자서전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진 동호회 회원들, 가족들. 철수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철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수 씨는 65세에 사진을 시작해서 75세에 사진집까지 냈으니까요. 둘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셋째,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더욱 그렇죠. 넷째,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로움보다 정신적 학대가 더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다섯째,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노인들의 행복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남성들의 퇴직 후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0년간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부부 모두 이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배우고 아내는 남편의 심리 변화를 이해해야 해요. 무엇보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40년간 일 얘기만 하던 사람과 아이들 얘기만 하던 사람이 만나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준비도 필요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현재 82세의 철수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미 씨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진도 계속 찍고 있어요. 비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몸은 불편해져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후회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고 손자 손녀들도 자주 놀러 옵니다. 할아버지, 사진 또 찍으러 가요? 응, 같이 갈까? 손자와 함께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영희 씨는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죠. 가끔 철수 씨가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많이 아프다던데 괜찮나? 아이들이 잘 챙겨주니까 괜찮아. 서로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철수 씨는 젊은 세대에게도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일만 하지 말고 취미도 갖고 부부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40대, 50대부터 은퇴 후 삶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남성들에게는 더욱 강조합니다. 집안일도 미리 배우세요. 요리, 빨래, 청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내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함께 하세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해요. 젊은 부부들에게도 조언합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고마워하세요.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싸워도 인격 모독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상처는 평생 남아요. 부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예요. 이런 조언들은 철수 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말들입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불행한 관계에 매달려 있을 시간은 없어요. 물론 이혼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회복 불가능한 관계라면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든다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해야 해요. 나는 40년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철수 씨는 당당합니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정미 씨 같은 좋은 분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사진이라는 새로운 취미도 갖지 못했을 거고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였습니다. 철수 씨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많은 돈이 있어도 매일 구박받으며 산다면 불행한 거죠. 반대로 작은 원룸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평안이 더 중요해요. 철수 씨의 깨달음입니다. 또한 행복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정미 씨와의 관계가 좋은 이유도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자 독립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더 아름다운 거죠.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젊을 때처럼 격정적인 사랑보다는 따뜻하고 깊은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혼하길 잘한 거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